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3.1운동의 토대가 됐던 동학농민혁명을 제대로 조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군산의 초등학교 과밀학급 문제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기를 맞은 군산 지역경제 해법을 찾은 특집 토론이 오늘 저녁 전주 MBC에서 방송됩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출근길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3도가량 떨어져 춥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3.1운동은 올해 100주년을 맞아 기념 분위기가 전국적으로 뜨겁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정작 3.1운동의 모태가 된 동학혁명은 좀처럼 조명되지 않아 아쉬운 상황입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3,000명이 넘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이 빼곡히 담긴 백서입니다. 우리 근현대사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즐비한 이 가운데 의암 손병희 선생은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한 명으로 3.1운동을 이끈 주역입니다. 21살 나이에 동학에 투신한 선생은 이후 혁명의 상징적인 인물이 됐습니다. 여기 전봉준 장군이 호남에서 새를 떨쳤다면 손병희 선생은 충청도를 중심으로 한 중부지방의 지도자로 동학군을 이끌며 우금치 등 숱한 전투를 치렀습니다. 동학혁명이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일제의 압박이 거세지자 선생은 동학을 천도교로 바꾸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로부터 20여 년 뒤인 1919년 손병희 선생은 다시 일어나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사에 굵은 발자국을 남겼습니다. 민족 대표인 손병희 선생께서 결국은 모든 독립운동의 핵심으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동학이 바로 3.1 독립선언의 모태이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뿌리임을 알려주는 핵심적 근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3.1운동에 영향을 미친 민족 대표 상당수가 동학혁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박준승과 이종훈 선생 등 민족 대표 9명도 동학혁명 당시 지도자로 활동했으며 3.1운동 과정에 또다시 뜻을 같이 했습니다.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서 시작한 운동이 이렇게 계속 이어져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구나.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운동의 시작점인 동학농민혁명을 제대로 조명하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3.1운동 이렇게 근현대사를 나눌 때 이렇게 뚝뚝 끊어서 나누잖아요. 동학혁명과 3.1혁명을 함께 조명하는 3.1운동을 일으킨 동학농민혁명을 제대로 알고 바로 세우는 노력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고형 폐기물 발전소 허가 시 주민 의사를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정동영 의원은 전주와 나주 등 지역 갈등을 불러오는 고형 폐기물 발전소를 산업부가 허가하기 전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3회 이상 갖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또 법안에는 전기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들이 웃돈을 받고 허가를 넘겨 이익을 챙길 경우 허가를 취소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어린이집 폐쇄회로 CCTV 시설 활용이 낮아 보완 대책이 요구됩니다. 도의회 한완수 의원은 지난해 도내 어린이집 CCTV 활용 실태를 분석한 결과 실제 설치 목적인 아동학대와 안전사고 확인은 전체 7.3%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이유는 영상정보 확인 절차가 번거로운 데다 어린이집의 협조도 소극적이기 때문으로 CCTV 설치 의무화에 걸맞은 부모의 열람권 강화 방안이 시급합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상품권 할인 판매됩니다. 전라북도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음 주부터 열흘간 온누리 상품권 판매를 개인은 50만 원 한도로 10%, 단체는 5%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구매 희망자는 신분증을 가지고 농협과 전북은행 등 전국 14개 금융기관을 방문하면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올 3월에 개교하는 군산 월명초등학교가 학생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반면 인근의 공동학구인 미장초등학교는 과밀학급이 해소되지 않을 조짐입니다. 어찌된 일인지 임홍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군산 미장초등학교는 현재 47학급의 재학생은 1,400명에 육박합니다. 학급당 인원이 29.3명으로 법정 정원보다 0.3명이 많습니다. 올해도 과밀학급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교육당국은 고심 끝에 3km 떨어진 신풍동의 월명초등학교를 수송동으로 옮겨 인근 미장초등학교의 과밀을
해소한다는 방안입니다. 굉장히 학생 수가 많아서 그 과밀을 좀 해소하기 위한 거였거든요. 한 4, 5년 후에는 당초 목표 학급수가 되리라고 보고 있고요. 올 3월에 개교하는 월명초등학교는 총 30학급, 전체 학생은 870명을 목표로 하는 비교적 큰 학교입니다. 우선 개교 첫 해인 올해는 15학급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인근 아파트에 사는 초등생 가운데 고작 40명만이 전학할 것으로 파악돼 전교생은 300명이 조금 넘을 정도입니다. 학부모들은 신설학교보다는 기존 학교를 선호하는 데다 정상 통학로가 확보되지 않아 미장초등학교에 수요가 집중되는 상황을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뺑 돌아서 가야 이쪽으로 오는 것보다 훨씬 멀거든요. 그러면 대로변 큰 도로를 따라서 아이들이 다녀야 하기 때문에 위험하니까. 또한 월명과 미장 두 학교는 공동학구이어서 월명이 선택받지 못할 확률이 높아지면서 교육 수요 예측이 빗나간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학생 수 급감 때문에 이전이 추진된 군산초등학교 사례와 마찬가지로 학교 이전을 둘러싸고 군산교육당국이 또다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겨울철 산불 발생에 대비해 진화용 헬기가 확대 운영됩니다. 전라북도는 14개 시군 산불 담당자들로 올 들어 2차례 선정위원회를 열고 임차 헬기를 배치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와 함께 이달 말까지를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도와 시, 군, 읍면동 258군데에 산불 방지 대책 본부를 설치했습니다.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이 조성됩니다.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는 집중호우로 산세탈 발생이 우려되는 도내 70곳에 160여억 원을 투입해 사방댐 등 산림재해 예방시설을 오는 6월 말까지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 기존에 설치된 예방시설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도내 노인범죄가 해마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에서 발생한 노인 절도 범죄는 지난 2016년과 2017년 367건에서 지난해 409건으로 증가했고 노인 폭행 건수도 2016년 788건에서 지난해 924건으로 매년 늘고 있습니다. 이는 도내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노인 소외와 생활고 문제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음식 배달을 시키면 의뢰 일회용 용기에 담아주는 경우가 많죠. 이런 용기들이 대부분 재활용되지 않고 그대로 버려지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허현우 기자입니다. 대학생 김지우 씨는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배달 음식을 시켜 먹습니다. 간편하게 한 끼를 때울 수 있지만 버려지는 플라스틱 그릇을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많이 시켜 먹는데 쓰레기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그때 처리할 때는 항상 시켜 먹지 말아야지 생각을 하다가도 주말 오전 대학가 원룸촌입니다. 이렇게 대학가 원룸촌에 버려진 쓰레기들 중 상당수가 배달 음식을 통해 나온 플라스틱 그릇들입니다. 특히 최근에 음식 배달을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주문할 수 있게 되면서 일회용 쓰레기가 부쩍 늘었습니다. 쌀처럼 어디 있나 그 쓰레기 분리하는 데 있잖아요. 그게 막 위에까지 이렇게. 일회용 용기는 종량제 봉투에 넣어버리거나 깨끗이 씻어 재활용 분리수거를 해야 하는데 대부분 그냥 비닐봉투에 쌓여 버려지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음식 배달 일회용 용기는 커피 전문점의 일회용 컵이나 대형마트의 비닐봉투처럼 사용을 금지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사용하는 그릇을 다시 또 회수해야 되는 그런 어떤 그 어려움이 좀 있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재활용품 쓰는 게 편해서 많이 사용들 하고 있죠. 자원 낭비를 막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일회용품 줄이기. 배달된 일회용 용기를 세척해 재활용하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현대중공업과 GM 사태로 위기를 맞은 군산 지역 경제를 다시 일으킬 해법이 무엇인지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전주 MBC와 군산대학교가 공동 주최한 신년 특집 토론회는 오늘 저녁 녹화 방송됩니다.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가동 중단에 이은 GM 군산공장 폐쇄, 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인 조선과 자동차 산업이 차례로 무너지면서 군산은 침체에 빠졌습니다.
과연 군산 경제를 되살릴 방법은 없을까? 전주 MBC와 군산대학교가 함께 마련한 특집 토론에서 광주형 일자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군산만의 대안이 모색됐습니다. 어떤 임금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자체라든가 정부가 또 지원해 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아주 긴밀한 논의 속에서 사회적인 대타협을 이뤄야 된다. GM 군산공장 매각과 현대중공업 재가동에 대한 희망적인 전망도 나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GM이 맘만 빨리 먹으면 이 협상이 저는 올해 안에는 끝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한 5월쯤 울산 공장에서 이쪽으로 배정을 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올해는 상당히 좋은 소식이. 정부가 새만금에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사업이 군산의 새로운 비전이 될지도 논의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또 관련된 고용 그리고 연관 산업이 많이 늘어납니다. 군산 경제가 위기를 딛고 희망으로 나아가길 바라며 마련된 특집 토론은 오늘 저녁 9시에 방송됩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올해 군산 지역에서 50여 개의 대규모 체육 행사가 개최됩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다음 달 14일부터 금석배 전국 학생대회가 12일간 열리고 4월에는 국제공인 군산 새만금 국제마라톤 대회가 치러집니다. 또한 6월에는 국제 철인 3종 경기와 투르드 코리아 사이클 새만금 전국 탁구대회가 연달아 열리는 등 올해 50여 개의 스포츠 행사가 예정돼 300억 원 이상의 지역경제 유발 효과가 기대됩니다. 전북현대가 올 시즌의 데뷔 전력을 계속 보강하고 있습니다. 전북은 아랍에미리트에서 통산 34득점을 기록한 호주 국가대표 출신의 공격수 이비니를 영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은 앞서 문선민과 최용준, 김민혁, 이범영 등을 잇따라 입단시키며 올 시즌 3관왕 달성을 위한 전력 보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시대를 맞아 방울토마토와 밤톨만한 당근 등의 미니 채소가 인기인데요. 군산에서 생산된 소형 양배추가 대만과 일본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역 소식 이창익 기자입니다. 군산에서 생산된 소형 양배추가 일본과 대만 등 해외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소형 양배추는 일반 양배추의 2분의 1 정도 크기로 식감이 부드럽고 당도가 높아 1인 가구를 중심으로 반응이 좋습니다. 올해 일본과 대만에 690톤이 수출되며 대만에서는 600여 개 마트에서 4월부터 판매됩니다. 군산시는 2023년까지 소형 양배추 재배 면적을 80헥타르까지 확대해 국내 공급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국내에서도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2023년까지 80헥타까지 면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설을 앞두고 익산시가 대형 유통 매장을 중심으로 21일부터 과대 포장을 집중 단속합니다. 익산시는 기준 준수 여부를 따져 과대 포장으로 드러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완주 소양의 인덕 두레 농장이 농업 경영에 필요한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 귀농인 실습 농장으로 운영됩니다. 완주군은 귀농 실패를 줄이기 위해 예비 농업인에게 시설을 빌려주고 원하는 작목을 생산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추진하는 경영 실습 농장 사업으로 귀농 정착 실패율을 줄이고 우리 지역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김재 씨는 스마트 사회의 적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오늘부터 7월 12일까지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정보화 교육을 진행합니다. 시민 정보화 교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 활용 등 8개 과정으로 진행되며 과정별로 20명을 모집하는데 시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9 나눔 캠페인 성금을 저희 전주 MBC에 맡겨주신 분들입니다. 김제시 금구면 복림마을에서 20만 원, 목련마을에서 42만 원, 금천마을에서 33만 원, 대야마을에서 46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김제시 금구면 장항마을에서 20만 원, 대율마을에서 38만 원, 동둔마을에서 20만 원, 분토마을에서 2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김제시 금구면 상사마을에서 30만 원, 청운리 사동마을에서 20만 원, 용사마을에서 20만 원, 용전마을에서 42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김제시 금구면 옥성리 사동마을에서 28만 원, 율산마을에서 20만 원, 공공운수노조 전북고속지회 조합원들이 50만 원, 익산시 팔봉동 기안 2차 아파트에서 3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전주시립교향악단이 모레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신년 음악회를 갖습니다. 여성 만학도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전라북도립 여성중고등학교 학생 미술작품 전시회가 오늘부터 도청 기획전시실에서 열립니다. 전주교대 미술교육과 교수 3인전이 오늘까지 전주교동미술관에서 마련됩니다. 부안군은 영화 상영의 날로 오는 24일 예술의 전당에서 영화 미스백을 무료로 상영합니다. 김현철의 유쾌한 오케스트라 공연이 오는 26일 익산 예술의 전당에서 펼쳐집니다. 전주 지역 우수 중소기업의 제품과 설 선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할인 판매 행사가 오늘과 내일 전주시청 로비에서 열립니다. 군산시는 모레부터 사흘간 시청 로비에서 지역 우수 농특산물 홍보 전시 판매 행사를 갖습니다. 동절기 사랑의 헌혈운동이 오늘 도청 민원실 앞에서 있습니다. 전주시는 미세먼지 파수꾼 양성교육 수강생을 오늘부터 접수받습니다. 군산시는 오늘부터 시청과 수성동 시립도서관에서 스마트폰 활용 등 9개 과정 시민정보화 교육을 무료로 진행합니다. (1월 21일) 월요일 전북권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3도가량 떨어지고 바람이 강해 춥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 아침 기온 영하 6도에서 낮 기온 6도, 익산 영하 8도에서 6도, 동북권은 무주 영하 10도에서 5도, 진안 영하 9도에서 4도, 서해안권은 군산 영하 5도에서 6도, 고창 영하 2도에서 7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전주와 익산, 고창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나머지 지역은 좋음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